이걸 제시하셔가지고 당시에 협의한 근로조건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웃지마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꿀을 발라주는 채용 꿀단지 좌파더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분이 제 링크드인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내용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셨을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직할 때 채용사와의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채용 프로세스가 끝났고 최종 합격 통보도 받았고 연봉 지급 등의 협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는 퇴사 노티스를 했어요. 근데 아직 채용사와 채용 계약서에는 사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채용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채용사에서는 입사일에 계약서를 서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만에 하나 변수가 생길까봐 후보자는 몹시 불안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 계속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최종 합격해서 연봉 협의도 마무리됐어. 계약서 서명은 아직 안 했는데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두었어요. 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채용사에서 채용 취소래. 채용 안 하겠다. 뭐 회사 사정 어쩌고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등 뭐 막 개소리야 이건 진짜.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있어. 자, 근로계약 서명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자, 이제 잘 가. 뭐 이런다.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8년 전인가? 저도 8년 전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경험했었는데 후보자 다 퇴사 노티스도 하고 연봉 협의도 끝나고 또 정든 회사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보자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다시 퇴사를 번복한 거 뭐 반갑다 그렇게 해서 잘 다니시긴 했는데 완전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서 거의 뭐 무릎 꿇을 뻔했어요 진짜. 자, 여러분 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만 그냥 쇠되면 되는 건가요? 자, 결론. 여러분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최종 합격 과정에서 헤드헌터던 해당 채용사의 인사 담당자가 준 채용 합격 통보와 입사 조건이 포함된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법적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니던 회사에 퇴사 노티스도 하고 입사 준비 중인데 일방적으로 채용사에서 입사 취소를 했다면 이미 받으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그 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판례에서도 보면 자꾸 법 얘기하니까 있어 보이지 그치? Hello, how are you? 자, 이런 경우에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채용사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직자에게 메일로 제시한 연봉을 보전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됐든 최종 합격해서 연봉 협의를 끝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오직 채용 과정에 최종 합격 통보, 그 다음에 그 제안받은 오퍼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무 걱정 없이 입사일에 가서 막상 채용 계약서 서명하러 갔는데 이전에 말한 것하고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근거로 이걸 제시하셔가지고 당시에 협의한 근로조건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 서명할 때 참고할 사항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은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계약서 서명할 때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봉, 가장 중요한 연봉 사항이죠. 계약서 사인하러 가서 왜 인센티브는 안 적혀져 있냐, 성과급은 왜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 나 기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당황하거나 실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정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연봉 내용은 기본급만 기재하게 됩니다. 기본급. 그러니까 여러분이 12개월 동안 무조건 받는 금액 100% 보장된 금액의 총액만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의 인센티브, 성과급 뭐 이런 거 있죠. 즉 변동성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1%라도 불확실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뭐 그거 적어달라고 막 우겨가지고 적는 케이스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연봉 협의하시고 나서 바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가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끝. 뭐 이게 베스트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봉 협의 마무리되면 바로 계약서 서명 먼저 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계약서 서명한 이후에 4주 뒤 입사하시는 걸로 입사일 설정하시면 정석대로 하시는 거고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랑 진행하시면 다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Hello, how are you? 이런 문제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건강한 기업 채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계약이란 건 어떤 것이건 간에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직을 하면서 하는 채용사와의 계약, 더 그렇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계약 당사자 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채용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약속은 당연히 지켜줘야 할 당사자 간의 의무인 겁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양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관련 법규고요. 특히 이 관련 법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취약하고 고민이 많은 이 시기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새로운 곳으로의 입사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력에 꿀을 발라주는 잡바다였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